3월 18일 날 저희가 다케알 DNS 이용해서 인터넷 구조 분석하는 것 진행을 했는데 그거 뭐 기억하시겠지만 관련해서 대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요청받기로 중간고사에 문제 2개 정도 출제하는 걸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실습 문제로 출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실습 중에서 이제 진행할 거니까 어,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이버 보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공간에 대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최근 일어나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사고들 혹은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전술적인 공격자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표준이 나온 이유도 제로 트러스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망이 이미 감염됐다는 전제로 움직이잖아요. 내부망이 감염됐다고 하는 거는 공격자가 공격 대상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그 네트워크 내부의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어, 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전술적인 승리를 보면은 뭐 명량해전 같은 것들 거기에 만약에 물살이 빠른 일돌목이 없었으면 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겠죠. 이렇게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전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지형지물이 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사실 공격 자체가 어떻게 발생하고 또 공격의 근본적으로 한계점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어떤 지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분석에서 초기에 집중하는 부분은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의 구조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그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리뷰를 하고 제가 받기로 잠시만요. 중간고사를 20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4월 29일로 알고 있어요. 4월 29일이면 제가 다음 주에 방문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더 진행을 하고 그 2개를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중간고사 관련해서 한번 리뷰 복습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문제 출제되고요. 2문제 자체는 이제 데이터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터넷의 원칙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로버트 칸이라는 사람이 초기에 요 라우터를 만들 때 이제 관여했던 대학원 학생이었고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거기 주요 엔지니어로 이제 참여한 그런 분이거든요. 보시면은 인터넷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원리를 잘 써놨어요. 아직까지도 뭐 적용되는 그 대원칙 같은 거거든요. 이제 인터넷에 있는 각각의 네트워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 그 위의 네트워크나
위의 네트워크 구조에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수업을 하고 있는 L2 네트워크는 이더넷 환경인데 이 이더넷 환경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와이파이 환경, 와이파이도 이더넷에서 사용하지만 이제 801.1x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표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와이어된 이더넷을 쓰든지 뭐 CSMA CD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인터넷 와이파이를 쓰든지 혹은 뭐 FDDI를 쓰든지 L2 어떤 L2를 쓰더라도 그 상단 인터넷에 붙을 때는 어, 서로 간에 간섭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그다음에 should require no internal change to connect to the interne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할 때 뭔가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고치면 복잡,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생기고 사실 지금 같은 인터넷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일종의 그 이 컴파트먼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자체로 남을 수 있지만 이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서 인터넷이 구성됐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뭐 MPLS 같은 망도 있고 여러 가지 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걸 운영하든지 상관없이 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 요즘은 이제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냐면 그 인터넷 공간 자체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위치에 상관없이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다른 국가의 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 팬데믹 이거 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팬데믹 환경에서 이제 가속화된 경우가 있어. 20년 정도, 2020년 정도에. 근데 그 네트워크 자체가 어,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하는 지점이 한 군데일 때는 이제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적으로 분산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근 이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그 일종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VPN과 유사하지만 이 태그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인터넷 체계 위에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얹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주요 침해 사고들 근데 이제 이걸 아, 조금 악용하는 상황에서 보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한민국 내부에 공격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일단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거점을 공격해서 그 권한을 확보하고 그거를 거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격 거점이 노출이 되고 탐지가 되면 이걸 또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 해킹 같은 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으니까 실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돈 주고 산 다음에 대한민국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격을 하는데 실제 공격자는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밖에 있지만 논리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대한민국 네트워크가 아, 그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관점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관문 기반 모델을 가지고 어, 이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어, 감염 자체를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관점이나 강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걸 보면은 communication should be technically forgiving.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신 자체가 그 실패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 forgiving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패킷이 전송되다가 누락이 일어났을 때 이때 모든 게 망가지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a data packet fails to make to its final destination 하면 이제 만약에 데이터 패킷이 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it should be rapidly and automatically retransmitted from its source라 그래서 어, 그 빠르고 자동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전송되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기제를 이제 기술적으로 만든 게 이제 IP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IP 네트워크는 베스트 에포트 네트워크라 그래서 어, 패킷의 누락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패킷이 누락이 되면 이 누락된 패킷을 다시 전송하는 방식 이걸 가지고 IP 패킷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중에 TCP 같은 프로토콜은 파켓 유실을 굉장히 엄밀하게 다루는 추가적인 기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네트워크가 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페일리어 어떤 실패 혹은 오류의 강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요즘 말하는 이제 레질리언스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 보시면 이 두 번째 원칙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한 원칙 때문에 디도스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달해도 되고 도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달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는 주체 자체가 실제 그 패킷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이 구조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지금과 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이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이슈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정해야 되는 문제지 비난하면 되는 안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는 결국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실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안의 경향 자체도 사이버 보안을 무조건 강화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연속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가거든요. 2번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에 드디어 이제 라우터가 나오죠. 인터넷의 핵심 장치죠. 게이트웨이 혹은 그리고 라우터. 이 말은 이제 came later than concept behind.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나왔을 때보다 라우터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인터커넥터 네트워크 오브 더 인터넷이라죠. 그러니까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Their function is to pass data packet.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기능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달하냐?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조의 네트워크이죠. 다케알 DNS인데 이러한 구조의 네트워크가 있을 경우 이 수많은 가능한 그 경로들 중에서 실제 패킷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스를 하는데 지능적으로 패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엠바이엔 레디스 그러니까 격자가 쭉 있는데 한 군데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게 임의의 장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상호 간의 연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공유가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자기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패스, 이 패킷을 전달할 때 기준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이제 BGP 이 테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BGP 테이블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그림 그려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그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뭐 집단지성 같은 거죠. 아무도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림을 갖고 있는 것들이 서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교환함으로 해서 안정된 상태를 갖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역추적인 문제가 생기죠. They should retain no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pack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패킷 수준의 역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계 장치가 그 정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추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어떤 레이어에서 가능하냐, 어떤 범위에서 가능하냐를 얘기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시간이 있다면 이러한 공격 인프라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주어진 한계 내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There is no global control of the internet at the operation level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아무도 인터넷을
인터넷에 운영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터넷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걸 이제 그 기술적으로 맞고요. 왜냐하면 여기 오퍼레이션 레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조적인 레벨에서는 이런 통제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오늘 다룰 이제 RIR, 리저널 인터넷 레지스트리에 대한 그 주소 배분 문제를 오늘 다룰 거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문제로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인터넷의 주소는 어떻게 할당이 되고, 어떻게 분배가 되고, 길은 어떻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로버트 칸의 프린시플 오브 더 인터넷 디자인의 네 가지를 어떻게 만족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나는 인터넷을 이해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저희가 서킷 스위칭하고 패킷 스위칭,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 다시 이제 제가 리캡을 한번 하면, 이 상단의 그림은 노드가 100개 있을 때 100개를 n by n으로 묶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제 라인이 필요한가. 근데 인터넷은 이제 100개의 노드가 아니죠. 뭐 엄청나게 많은 노드, 수십억 개의, 뭐 수백억 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를 n by n으로 묶었을 때 그 이 선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킷 스위칭은 스케일러블 확장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패킷 스위칭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때는 경로를, 제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기 컴퓨터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때 컴퓨터 자원을 이제 10분할로 나눠 쓰기 위해서 이게 주인집이다. 그래서 호스트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CPU 시간을 나눠 가지고 마치 우리가 실시간에 접근하는 것처럼, 그래서 프리엠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라 하면 저희가 터미널을 가지고 중앙에 있는 호스트 주인집에 붙어서 주인집의 자원을 나눠 쓰는 이런 전통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분할 체계로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동일한 아이디어를 네트워크에도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게 패킷 스위칭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사실은 이렇게 N/N으로 만들면 이게 전용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선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쓸 수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럼 나눠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필요한 것이 정보 전달의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패킷, 소포의 가장 작은 단위처럼 패킷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그 인터넷의 연결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보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비행기에서 있는 그 캐ro셀, 그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갈 때 이제 여러 가방들이 하나의 라인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킷 스위칭이라면은 각각의 가방마다 라인 하나씩 하나씩 깔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공항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라인을 하나 깔고 그다음에 승객의 짐을 패킷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꼬리표를 붙이고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분기점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 분기점에 가도록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서킷 스위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행기에 짐을 이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터넷 구성 요소 리뷰를 쭉 하면서 RIR까지 갈 거고요. RIR까지 갔을 다음에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실습은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실습이 아닌데 에,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주어진 시간에 뭐 아주 빠르면 전체 과정 자체를 대략 5분 안에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아주 숙달되지 않으면 그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게 좋고. 그럼 인터넷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어, 모든 혁신에는 기계가 존재하거든요. 기술적인 혁신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이제 이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BBN이라는 업체가 1968년에 처음 이 장치, 인프라는 장치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인터넷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물어보면
대략 68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 장치가 그 전에는 패킷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도 이거를 장치로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 보면 이 패킷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다수의 인풋을 설치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통신망을 만든다. 이 호스트 A, 호스트 B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가장 초기의 RFP 리퀘스트 포 커멘트에 나오는 어,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조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장되었는가를 이제 보면 이제 68년에 기계가 만들어지고 69년에 이제 저 기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인터넷 초기에 네 대학교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 산타바바라, UC 산타바바라,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UCLA, 그다음에 유타 이렇게 네 개의 지점을 묶어서 최초의 인터넷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최초의 인터넷은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가면은 그 라우팅 구조 설명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구조를 만들게 되면 어, 서로 간에 그냥 약속을 하면 돼요. 왜냐면 뭐 SRI 같은 경우 나는 10.1을 쓸게. 뭐 유타는 나는 10.2를 쓸게. UCLA는 10.3을 쓸게. UCSB는 나 10.4를 쓸게. 왜냐면 이게 연구 네트워크이고 상호 간에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전화하거나 해가지고 약속을 하면은 문제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각의 교차 구간에 라우터를 만들어서 10.1일 때는 SRI로 가고 10.2일 때는 산타바바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을 넣어놓으면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가? 실제 1989년에 여기 이제 76년까지는 리서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네트워크일 때는 이때 이제 그 AUP, Accepted User Policy에서 인터넷의 상업적인 사용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뭐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아주 소수의 대학교들이 이렇게 붙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구망을 통해서 주소를 할당받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 8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네트워크하고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네트워크하고 두 개를 붙이게 돼요. 인터넷을.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의 상업적인 사용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인터넷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90년 이렇게 되면서 뭐 HTTP, 이뭐 월드 와이드 웹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지금의 형태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89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989년에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그러면 새롭게 이 주소 배분에 저 사람한테 주소는 내가 어떻게 줄 거고 그다음에 그 주소가 줬을 때 서로 간의 연결은 어떻게 할 건가 너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BGP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소리티들 아까 말한 오퍼레이셔널 주체가 아니라 인터넷에 자원 분배 주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저희가 리비짓을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현재의 인터넷 구조는 대략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인터넷은 미국의 국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유예요. 여러분들 가지는 모든 IP, 사용하는 모든 IP는 미국 거고 우리는 리스, 이게 그 물통 그 생수 쓰듯이 빌려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자산이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자산이기도 하다.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백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피안 백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퍼시픽은 이제 백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거의 종단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 백본 전체에 커버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L2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통신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터넷 자체는 국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A에서 B로 이동할 때 홉이라 그래서 적은 라우터를 통과할 때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경로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라우터가 두 홉짜리가 있고 세 홉짜리가 있는데 같은 목적지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정책이 없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비싼 미디엄을 사용할 때는 정책을 집어넣어서 그 길을 선호하거나 덜 선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실제 그런 특수 상황을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해저 광케이블 같은 유선상으로 연결됐을 때는 결국은 인터넷은 이제 호불호 가장 가까운 경로의 선호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KT에서 SKB 네트워크로 갈 때 홉이 4홉인데 한국에서 미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SKB로 갈 때는 홉이 3홉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경로에 따라서. 그러면 패킷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의 과금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어링과 트랜짓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피어링은 뭐냐면 서로 그냥 무료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많이 진행되든지 데이터 교환되든지 서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냐? 이 백본 간의 구조는 피어링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구조가 트랜짓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트랜짓이라는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제 백본 밑으로 내려올 때 요 그림에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뭐 프랑스로 내려갈 때 요때는 이제 트랜짓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랜짓 구조에는 과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KT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KT에서 인터넷으로 나간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KT 관점에서는 KT로 들어온 데이터의 총량과 나간 데이터의 총량을 계산해 가지고 돈을 받거나 내거나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내겠죠. 왜냐면 인터넷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나간 데이터보다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제 트랜짓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우리가 항상 버추얼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려가 보면 물리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아주 많은 수의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인터넷이 아주 조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해저광 케이블이 연결돼 있고 보시면 뭐 아주 복잡하죠. 어, 일본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다양한 광 케이블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이제 통신망 뼈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서해안에 이제 가보면 거기에 그 실제 인터넷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 그 건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가 그 하늘과 바다 사이라는 리조트가 있는 옆쪽으로 가면 거기에 그 인양 구간을 이제 선이 들어오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IP와 도메인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IP 번호를 외우지 못하니까 도메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걸 연결하는 구조는 이제 루트 DNS 구조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케이를 다루면서 한번 다뤘던 거니까 뭐 한 번만 더 보죠. 그래서 아, 음,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키사.월.kr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주소가 나오죠. 요게 일단 키사.월.kr의 주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소까지 에, 우리가 어떻게 DNS를 알 수 있냐 하면은 이렇게 트레이스를 물어보면 처음에 루트 DNS 갔다가 다케 LDRS 갔다가 그다음에 키사에 이제
에, 네임 서버 헤라죠. 네임 서버 센터하고 헤라 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IP 주소를 던져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TTR이 6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면 540이죠. 그래서 어, 1, 2, 3 달러 3이 자 여기서 한번 이제 TTL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 이걸 묶어갖고 보면 이렇게 자, 보시면은 요 부분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이제 TTL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454, 52, 51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뭐냐면 저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서 같은 DNS를 이 DNS를 사용하는 사람, 이 캐시 D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TTL의 값만큼 제가 이 레코드 튜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약속. 기사.or.kr의 주소는 5823.152.12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기사가 자기 주소를 바꿨다 하면은 이 아무리 자기가 바꿨다 하더라도 이 최대 TTL 시간만큼은 딜레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600초, 10분 만에 10분 동안의 딜레이가 생기는 거고 10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10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질의를 하면서 NS에 가서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요 실습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은 어, 여러분들 과제에 나올 실습이고요.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뭐 이제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하면 그 문제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네. 문제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이제 정답지를 배포를 드릴 테니까 정답지를 보시고 본인 문제의 정답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략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어디가 맞을까요? 아니, 첫 번째 문제는 한국말로 적겠습니다. 각각의 인터넷 RIR에서 오늘 가장 최신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시오. 이게 이제 1번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RIR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RIR 데이터는 어, 제가 드리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퀴즈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분석용 데이터 URL 같은 건 전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자,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제가 붙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항상 최신 어,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일에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그날의 일별 데이터, 최신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get apnic에서 요거를 저희가 다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for URL in 어, while read URL to echo URL done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코 하지 말고 여기다가 wget URL 하면 오늘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다운 받으셔야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공짜로 점수 주는 거죠. 10개 아마 대략 나올 10개 스텝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이거 하나로 되는지 두 개를 또 내야 되는지랑 건 이제 자 다운로드 됐죠? 뭐 이거 말고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섯 개 대륙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는 미국 주소, 랜릭은 라틴 아메리카 주소, 라이프 NCC는 유럽하고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주소, 요거는 이제 아시아 퍼시픽이고 여기 보시면 뭐 대한민국, 타이완 뭐 이런 뭐 쭉 있죠. 베트남이나 쭉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한테 가서 가져오는 거고 이 총괄은 누가 하냐? 이제 IANA가 하는데 IANA는 ICANN 미국의 인터넷 관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IANA에서 주소나 이런 걸 총괄하거든요. 여기 가서 가져오면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뭐 누가 인터넷을 사고 분석하는데 이 IP가 어느 나라 IP지? 라는 의문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10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이 IP가 어느 나라 IP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 일자로 가게 되면 실제 이 IP의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 여기 문제가 있네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록해서 할당 정보 다운로드 했고 각 지역 RIR 다운로드된 파일의 크기 및 라인 수를 구해라. 이건 이제 리눅스 기본 명령어 보시면은 이 파일의 크기인데 요거를 이제 H를 붙이면 이제 휴먼 리더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게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 라인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WC 워드 카운트라는 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델리게이트 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이제 라인 수, 그다음에 단어 수, 그다음에 캐릭터 수가 나오는데 우린 라인 수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WC-L을 하면 요게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수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어, 이 본인이 사용했던 스크립트 명령어하고 결과를 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거나 값이 틀리면 어, 분석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다음 이제 다운로드된 파일에서 어, 여기 이제 할당된 IPv4 정보를 추출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라 했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라인이 몇 라인이냐면은
일십, 백, 천만, 십만, 70만 라인이죠. 그래서 수동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 번째 요 구분자를 이용해서 파이프 구분자를 이용해서 세 번째가 뭔가 이제 IPv4-6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죠. 저희가 3, 그렇죠? 뭐가 있나 한번 보면은 자, 요게 이제 나머지는 뭐 요거는 이제 뭐 커멘트 같은 거고 뭐 공란이 27개 이런 것이 하나씩 있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ASN, IPv4, IPv6 우리는 이제 IPv4를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3은 IPv4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두 개 들어갔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3은 이제 IPv4다. 근데 에, 이제 다시 로그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보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라인에 할당된 여기 보시면은 할당된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allocated가 있어요. 그래서 어, 1, 2, 3, 4, 5, 6, 7. 그래서 달러 7 하면 allocated, assigned, available, reserved 이렇게 있죠. 우리는 달러 7이 allocated인 것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좁혀 나가는 게 분석이죠. end 이거 이제 logical end. 그다음에 어, 7이죠. 7. 달러 7은 allocated 하면은 allocated만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2504.ipv4.log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걸 만들면 어, 이 문제를 저희가 보시면 하나의 파일로 만든 거죠. 자, 그럼 전 세계에서 할당된 IPv4의 수 및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저희가 CAT 이제는 이제 요 파일 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RIR 국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IP가 몇 개냐 몇 줄이냐 하면 이렇게 어, 2209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가 국가, 세 번째가 IPv4 타입, 네 번째가 이제 시작하는 IP 주소. 이게 다음이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할당돼 있는가. 그래서 이게 사이즈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더하면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IPv4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할당된. 자, 그러면은 저희가 프린트 1, 2, 3, 4, 5번 달라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건 이제 다 하실 수 있죠. sum and print sum 그러면은 요게 그러면 전 세계 IP가 얼마나 할당돼 있나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2에 32승 곱하기 100 그다음에 퍼센트 그러면은 80.4894%가 할당돼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IP가 없다 하지만 대략 20%의 IP는 할당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크기는 이렇게 알 수 있죠. 크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전체 IP 스페이스 2에 32승 그다음에 썸 나누기 2에 32승 곱하기 100%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IP에서 10, 34억, 42억 개, 34억 개죠. 2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34억 개가 할당돼 있고 42억 개의 IP가
이제 전체 영역에 있고 80.4%가 오늘부로 전체 할당돼 있다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어려워지죠. IPv4 할당 순위 상위 10개국. 이건 이제 각 국가별 IP 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가 여기 5번이 이제 배리어입니다. 5번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요. 5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 뭐죠? 국가하고 숫자. 국가는 달러 2였죠? 달러 2, 숫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같은 것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여기로 보시면 돼요. 요게 프리비어스 값이고 요게 이제 현재 값인데 요 두 값이 같으면 어떻게 하면 계속 더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린트하면 되죠. 프린트 다시 집어넣어줘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요 조건에서 마지막 라인이 프린트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 더 라인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왔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ZM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ZW까지 나오죠. 그래서 전체의 IP가 할당된 국가 수준은 몇이냐, 국가 몇이냐면은 238개입니다. 238개 국가에 IP가 할당돼 있는데 상위 10개국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트 마이너스 RNK2죠. 그다음에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상위 10개국. 근데 우리가 이제 숫자를 좀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뭐 이것까지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공란. 자, 그래서 1위는 미국이고요. 이제 각 국가별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으면 당연히 썸 나누기 2의 32성 소수점으로 그냥 나오게 아, 저기다가 해야 되구나. 여기를 이제 일단 이거 프린트 구문에 들어가야죠. 여기 썸 나누기 2의 32성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전체 IP의 37%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7%, 우리나라가 세계 4위로 2%, 2%죠. 거기 100 한번 해보죠. 여기 예, 우리나라가 2.6%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번 문제. 이제 시각화를 하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엑셀로 하셔도 되는데 아, 실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동화된 방법들을 원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시각화 이거 그냥 엑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자, 이거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R별로 하려면 이제 달러 1로 하면 되죠. 아까 했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가서 여기 달러 2 5였는데 달러 1 5로 하면 돼요. 이거 그림까지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헤더 안 해도 되죠. 5개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코딩 다시 할 필요 없이 이거를 원으로 바꿔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어린, 에이피닉, 렌닉, 애프리닉 이렇게 나오고 뭐 값을 보고 싶으면 이제 뒤에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음. 이게 이제 소문자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렇게 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각 뭐 별로 프린트 해보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서브 나누기 2의 32승 더하기 100 이제 미국이 38%, 그다음에 APNIC 20%, 유럽이 14%, 라틴 아메리카 3%, 아프리카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번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IP 할당 순위 하위 10개국을 구하고 이를 시각해라. 이거는 이제 아까 거 리버스로 돌리면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게 그 변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MySQL SQLite 가지고 만들란 얘기는 아니고 이제 변환할 때까지만 이제 구성해서 이제 그 구문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려면은 아까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CAT 이렇게 해서 어 당연히 국가 정보 필요하겠죠. 달러 2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IP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를 이제 봐야 되니까 이 정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사이즈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정수 연산을 하지 않으면 42억 개 엔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수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트윈 연산을 해야 되는데 비트윈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달러 4를 우리가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크에서 다시 쪼개는 거 스플릿 달러 4를 IP를 점으로 쪼갤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IP1, IP2, IP3, IP4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연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정수 변환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 256진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0, 1, 2,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256의 3승 플러스 곱하기 256의 자승 플러스 곱하기 256 1승이니까 플러스 0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에 거는 스타트 값이 되는 거고 뒤에는 이제 앞에 걸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IP가 있는데 이게 비트윈 연산으로 요 안에 들어가면 어, 그 IP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기사 IP가 어느 나라 건지 보고 싶으면 디귿 기사.or.kr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에코 크 그쵸? 그래서 프린트 달러 1 곱하기 256의 삼승 플러스 달러 2 곱하기 256의 자승 플러스 달러 2 곱하기 256 플러스 달러 4 하면 이제 요게 이제 값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가 한 거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어, 달러 원은 아까 거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작아야 돼요. 그다음에 달러 2는 아까 거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씨 달러 원이네. 달러 2, 달러 2, 3, 2, 3 하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IP라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할 때 이거 하나 더 집어넣어서 IP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IP를 넣어주면 이 IP가 대한민국의 IP입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 SQLite 이렇게 구성하면 이제 돈을 들이지 않고도 IP 국가 DB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문제 끝난 다음에 그 답안지 배포할 거니까 그때 참조하시면 되고 SQLite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기술은 결국은 2의 32승 아드레스 스페이스를 우리가 256진수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가려고 뒤로 할 때는 저 나눠지거나 곱해지거나 하는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걸 통해서 주소 공간의 할당에 대한 도메인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어, 혹시 질문 있으신, 이게 어렵죠, 구조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어, 다음 시간에 제가 방문을 드릴 거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하고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거 두 개를 과제로 할지, 아니면 요것만 과제로 할지. 왜냐하면 이게 두 문제를 요청했는데, 이게 여덟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가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대면해서 실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